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양부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는 주동자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갈지 말지 물어보잖아요. 결정권자한테 말이죠. 현재 양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만 없을 뿐이지 양모보다 더 나쁜 사람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열흘 전인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면서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기소하면서 양모에게는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양부 안 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모 장 씨와 같이 정인 양을 양육했던 양부 안모 씨의 죄책도 살펴봐야 될 건데요. 최초 아동학대 치사죄 제목으로 구속된 양모 장 씨와 달리 현재 그 양부 안모 씨는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죠. 네, 아마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함께 하지 않고 있어서 구속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양부도 재판부의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피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현재 양부는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했다고 하죠. 약간은 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초 그 양부인 안모 씨는 아동학대가 없었다고 하는 양모 장 씨의 편을 지속적으로 들기도 했었는데요. 자, 먼저 현재 검찰에서 정인이 부,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 기소한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아동복지법 위반에 어떤 행위를 검찰에서 기소한 거죠? 현재 검찰의 공소장은 저희가 정확히 보고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 양의 양모가 정인 양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 정인 양의 양부가 보호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양부의 죄책은 양모의 그 정인 양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치했다는 건데 현재 정인 양의 양부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양모 장 씨에 대해서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면 양부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서 인정되는 어떤 죄명에 영향을 받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을 기초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요. 지금 상태로는 양모가 살인죄로 인정이 된다 해도 양부의 죄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의 이 기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부는 현재 양모 장 씨가 정인이를 학대하고 있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부잖아요. 그리고 정인 양은 자녀고요. 그렇다면 함께 생활의 기반이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양모가 학대하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생활의 기반을 함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멍들고 부러지고 병 들어가는 것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아이가 다쳐도 보통 다친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지를 못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변수라고 보여지고 유기에 관해서만 방조적인 혐의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양부의 죄책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 변호사님, 그렇다면 혹은 양부가 양모의 이런 학대 행위를 직접 방조했다거나 아니면 함께 범죄 행위를 했다고 보는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일단 이 부부가요, 떨어져서 지낸 것도 아니고 함께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뼈가 골절될 수준의 여러 가지 학대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도 남편이 아내를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오히려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해도 된다, 할 수 있는 행위다, 나도 인정하겠다 라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가공행위,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에 대해 지지행위로 보여질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는 방조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만약에 양모가 살인죄를 처벌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방조의 죄책을 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범이라는 것은 기능적 분담행위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양모는 각종 학대행위를 일삼았고 양부는
어린이집에서도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병원에 데려가기까지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은 폭행하고 한 사람은 치료하지 않고 서로 정인양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저견으로는 아직은 증거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살인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 이 공범으로도 양부를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에서도 같이 살던 정인양의 외할머니까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양부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역시 양모 장 씨의 그 학대 행위에 대해서 외할머니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음에도 왜 말리지 않고 방치했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외할머니라는 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데 이러한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그 직업 때문이라도 아동학대가 뭔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 방조죄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보다도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라는 분도 그 양모 장 씨, 그 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일부러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말 할머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린이집까지 운영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정인양에 대한 위험 신호를 감지했던 그 정인양을 보살폈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정인양을 진찰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정인양을 구할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네, 최초 어린이집 교사가 그 다음으로 아이의 방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인양을 진찰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총 3번이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시의적절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오다리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 아이의 아토피 증상으로 인한 거다, 이런 양부모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서 내사종결, 무혐의 처분 계속해서 종결지었던 거죠. 결국 정인양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허무하게 날아갔던 것이죠. 이후 정인양에게 돌아왔을 학대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부실 대응을 이유로 중징계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사후 약방문식에 이런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정인양이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하고 더 허탈해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정인양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 어린이집 CCTV를 보면 그래도 아빠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정인양이 양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걸음이 정인양이 이 세상에서 걸었던 마지막 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양모의 행동, 그리고 일반 사람 누구나 보아도 명백히 학대라고 볼 만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아토피다, 몽고반점이다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양부의 답변, 이미 복부가 충격받아 피로 가득한 상황에서 또다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16개월 된 아기가 느꼈을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엄중한 법의 심판이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 2번째 출연이셨는데요. 지난번과 똑같이 정확한 답변과 내용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시청자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양부모에 대한 재판은 정당한 법적인 평가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기도할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회적으로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운TV였습니다.